왠지 모르겠는데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집단 따돌림? 그만두니까 하는 말이다. 사장님께서 좀 심한 말들? 이런 걸 엄청 쏟아부으시더라고요. 퇴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서? 막 이런 거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저만 작성한 거 알아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평소시 같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뭐 대본으로 만들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줄거리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일단 바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 마지막 영상이 뭐 투잡이랑 그리고 막 지금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영상들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 다니던 브런치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원래는 1년 채우고 그만두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참아서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그 1시간 1분 1초 견뎌내는 게 조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제 안에서의 문제도 있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제가 호흡곤란이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지하철 타고 있다가도 갑자기 오고.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사람들 채취가 정말 심하게 난다는 거예요. 진짜 평상시엔 안 나는 그런 사람들 냄새조차도 일일이 다 맡게 되고, 향수 냄새는 그냥 아주 토할 것 같고. 이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두통, 구토, 막 불면증에다가 정말 심해졌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다가 보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혈류 검사, 뇌파 검사, 초음파 검사 등등 막 여러 검사들을 받아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정말 극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는 거고 그 뭐 정도의 차이이지 항상 스트레스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일단은 사장님과 저와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전혀 다르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왠지 모르겠는데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도 정말 막 화내면서 반응을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저한테 뭐라 하고 싶어 하는 조금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안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은 기간 포기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그만둘 수 없는 건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이제 사장님한테 그 이유랑 이런 걸 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단 따돌림? 이런 예외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조금 단어 선택이 너무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자리를 당장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해자랑 피해자랑은 떨어뜨려 놓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 회사 쪽에서는 더 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한 달은 당연히 인수인계 기간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니까 하는 말이다 하면서 사장님께서 좀 심한 말들,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들, 모난 말들 이런 걸 엄청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퇴사할 때 비밀 유지 서약서 막 이런 거를 작성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 저만 작성한 거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레시피를 유출하면 안 된다, 그 레시피를 사용해서 창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어길 시 어떠한 이유라도 이제 소송을 걸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참 대단하죠. 철저하게 막아둔 거죠. 떳떳했으면은, 본인들이 한 말이 떳떳했으면은 이런 서약서까지 받아낼까요? 여튼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서 뭐 맞는 말도 없진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여서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들은 얘기들을 이제 주변 몇몇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연아, 너 그거 한국 사회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야. 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어째저째 잘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으로 오게 됐어요. 왜 빨리 안 그만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너무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동안 푹 쉬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뭐 여행도 다니면서 다시 좀 미래를 생각해보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 정말 신기하게도 타이밍 좋게 바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는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은 꼭 일해보고 싶었던 곳에서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전 직장에 비해서 페이도 훨씬 좋고, 그리고 정말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일단은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정말 요리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마감 이렇게 큰 것들은 하지만 뒤에 청소라든지 이런 건 또 청소 업체에 따로 맡기더라고요. 대박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이렇게 오버되면은 그건 다 돈으로 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백화점 안에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백화점 소속 직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 휴게실도 엄청 잘 되어 있고, 막 안마의자도 있고, 그리고 구내식당도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심지어 엄청 싸요. 그리고 커피나 뭐 샐러드, 매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직원 할인 혜택 이런 것도 엄청 크더라고요. 되게 생각지도 못한 복지 이런 것도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시 같이 일하는 사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직 뭐 일주일밖에 안 다녀서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런데 일단은 뭐 개성적인 분들은 되게 많지만 정말 다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잘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헤드 셰프님, 총주방장이라고 하죠? 헤드 셰프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진짜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시고 되게 지휘도 잘하시고 정말 리더십이 짱! 거기다가 유머 감각까지 있으니 되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따르고 싶어져요. 지금은 이런 곳에서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지 이제 3일 지났어요. 3일 일하고 3일 연휴를 받게 돼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이제 아는 언니 만나러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다시 출근을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같고,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요즘 힘들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요리사라는 직업이 힘든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제 멘탈이 되게 약하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억지로 잡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2년 동안 운동하는 걸 쉬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확실히 살도 많이 찌고 체력도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게 또 막 이렇게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또 뭐 몸이 아프니까 운동을 자꾸 쉬게 되고, 그래도 제가 마음먹은 거는요, 휴무 때만이라도 달리자 해서 요즘은 휴무 때 무조건 늦게 일어나더라도 정말 땡볕이더라도 모닝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일자목 때문에 목 디스크로 인해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막 그 등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제 자세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카페 경영 시작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요리사 하면서 이제 더 심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세 교정도 좀 하면서 건강을 이제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아파서 그만두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느낀 게, 제가 이제 뭐 만 나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나이로 35인데 이 35이라는 게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꽤나 많은 나이로 취급이 되다 보니까 뭐 면접을 볼 때도 경력에 비하면 많은 나이시잖아요,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을 겪다가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만약에 이직을 하거나 또다시 새로운 일을 할 때 내 사업이 아닌 이상은 쉽게 좀 이렇게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서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고 무턱대고 이렇게 일을 이제 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이제 제가 그 청년저축계좌 3년짜리 들고 있잖아요. 그게 내년 10월이 만기인데 적어도 그때까지만은 정말 좀 참고 열심히 해보자. 몸이 아프면 뭐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원래는 그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 돼 보면 또 상황이 달라져 있겠죠? 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내 자신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 알아요? 정말 싫어서 그만두는 건데, 그래서 그만두는 게 확정된 순간부터 되게 아프던 몸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냥 스트레스에서도 많이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역시나 제가 퇴사를 하도록 마음을 먹게 된 계기 중 가장 큰 요인이었던 역시나 인간관계. 그 요인이라고 하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도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분과의 마지막 근무였어요, 하필이면. 근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서로가 애증의 관계죠. 솔직히 증이 많긴 많았지만 가끔씩 막 서로 막 챙겨주기도 했었어요. 정말 가끔씩이지만 그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근데 오늘 끝나고 보통은 이제 탈의실, 보관함 쪽으로 같이 가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고 갈지 말지 고민을 되게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그냥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근데 그 순간 되게 뭉클하고 좀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냥 이제 와서 그런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왜냐면 너 때문에 그만둔다 하고 사장님한테도 말을 했고 본인 귀에도 들어간 상태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수고했다, 건강해라,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근무였죠. 퇴근을 했습니다.